연수구, 송도가 이렇게 쭉 발전해 오면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구역들은 송도와 인접해지면서 새롭게 오히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역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최근에 미추홀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CTOCL 단지도 요 안에 중앙 정원을 요 정도 신경 써서 깔끔하게 뽑아놨더라고요. 여기 새롭게 신축이 들어서는 구역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구역으로 송도의 인프라를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단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디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디테라입니다. 요즘 지역 시리즈로 열심히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요번 주는 24년도에 가장 핫한 지역인 인천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천이 워낙 넓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을 다 볼 수는 없고 특징을 보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나가보기 전에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을 살짝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장을 나가서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구하러 가기 전에 지역을 보러 가기 전에 내용들은 아주 살짝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천에서 내 집 마련 전셋집을 구한다고 할 때 직구하러 가기 전에 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집을 알아보러 가기 전에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인천 전체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인천이 워낙 넓고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내가 어느 특징에 속하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구역이고 덜 좋아할 구역이고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 약간 뭐라고 할까 흐름이 패턴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인천의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간다라고 한다면 인천은 사실 송도가 생기기 전과 후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송도가 생기기 전에 인천은요, 경기도랑 서울과 함께 수도권을 이루고 있지만 서울 경기권에 이제 집값이 부담스러워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좀 있었고 인천 내에서 이제 일자리가 있을 텐데 그 일자리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도 있었지만 사실은 인천의 자급자족이 그렇게 일자리가 좋다라기보단 약간 공단 중심의 이런 것들이 강조됐었기 때문에 사실 송도가 생기기 전과 후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송도가 생기고 나서 인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이전에 이제 가성비 좋게 거주하기 위한 그러니까 베드타운 형식의 지역이라는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송도라는 랜드마크 도시가 생기면서 고급화 이미지를 입게 되고 새로이 서울에서도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데를 고르려고 하면 그 다음에 고려하게 될 지역들이 이제 송도까지도 고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랜드마크가 이제 송도, 청라, 영종도, 이제 검단까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인천에 하나씩 새로운 고급화 이미지가 이제 개발되는 이미지가 입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천은 좀 모니터링 해보면 상당히 좋을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천은 요 앞에 있는 지역은 기존에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수요를 받는 수문 역할을 하는 부평구를 기준으로 있었고 요 뒤에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교통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먼 감이 있었어요. 물론 서구는 서울이나 김포 쪽으로 나가는 수요가 좀 있지만 요 밑에 쪽으로 특히 연수구 쪽으로는 상당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GTX 호재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인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니까 오늘 그 얘기도 함께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역이 연수구와 미추홀구인데요. 연수구 안에서도 오늘 송도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연수구가 여기서 보시면 인천에서 서남부 쪽에 가장 끝에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송도가 개발이 됐을 때도 송도가 한계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서울에서 가기 너무 멀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송도까지 가기 너무 멀어.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조금 너무 힘들어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GTX B노선이 진행이 되면서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GTX 비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송도에서 서울 출퇴근과 경기도권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30분대로 가능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인천에서 사실은 너무 멀어서 송도에서 출퇴근이 안 돼서 송도가 그나마 지금 개발되고 발전되고 좋아진 그런 부분들을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인해서 서울 출퇴근자들이 가능한 지역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지역의 구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거다. 근데 물론 GTX 비노선이 당장 개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초에 교통혁신 3대 전략이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송도 내에 인천대 입구역이 생기고요. 남동구에 인천시청역이 생기고 부평구에 부평역이 생기면서 이 B노선의 혜택을 3개의 역이 누리게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구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송도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연수구의 강자인 동춘동이 그 다음에 이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춘동과 연수동 두 개가 연수구 안에서 기존 강자, 전통 강자로서 연수구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송도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동춘동과 연수동은 그 자리를 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수구가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동춘동이나 다른 기존의 연수구를 이끌던 동보다 송도가 훨씬 크고 개발이 많이 되고 성장이 컸기 때문에 연수구의 이름이 조금 더 이름값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도가 크면 클수록, 성장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연수구의 입지는 더 좋아질 거고, 그로 인한 낙수 효과로 동춘동이나 연수동도 그런 혜택을 같이 받게 될 거고, 옥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기 미추홀구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송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혜택을 누리게 될 미추홀구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도는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게, 다른 구역, 다른 지역은 무슨 동, 무슨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도는 매립지별로 해가지고 공구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매립지 순서대로 109, 209, 309, 409 이런 식으로 순번을 붙여서 공구별로 이름을 불리게 되는데, 이 공구마다 특징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도를 이해할 때는 공구별 특징을 이해하는 게 훨씬 좀 지역을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송도의 109는요, 포스코 자사고, 체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있으면서 학군과 학원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센트럴파크, 유명한 센트럴파크를 품고 있으면서 명실상부 좋은 입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오늘 사실은 109를 메인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609와 함께 109를 말씀드릴 건데, 609와의 접점이 상당히 높은 공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09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 개발이 이루어지고 단지가 들어선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식은 좀 있지만 송도의 숨은 역할, 진입을 할 때 209를 안 지나고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여기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데, 물론 다른 쪽으로도 들어오긴 하지만 여태까지는 위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송도로 들어오려면 거의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9가 이 송도의 숨은 역할을 하고, 유동인구가 그래서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공구라서 수요의 흐름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109가 있다면 209에는 해돋이 공원이 있어서 나름 공원도 갖고 있고 입지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09는 GTX 비노선을 품고 있는 공구죠. 그리고 이 앞에가 이제 골프장이 있으면서 여기 뒤에 있는 단지들은 골프장 조망과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공구다. 약간 고급화된 공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409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지식정보산업단지, 그리고 인천대, 그리고 단지가 조금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바이오 클러스터와 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공구, 그리고 709는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학교, 그 다음에 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9는 여기 워터프론트 호수를 끼고 있으면서 109랑 마주보고 있어서 접점이 나름 높은 지역이고요. 최근 입주가 시작되는 신축 단지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609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809 같은 경우는 이 609가 신축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공구이기도 해요. 809는 여기 앞에 마리나베이 단지가 제일 유명한데요. 여기 바다뷰 조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809는 요 109를 지나서 지하철역이 끊기고 끝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도를 진입하고 나서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909가 개발이 되고 이 미추홀구 쪽에서의 개발 하객동 오늘 말씀드릴 미추홀구 끝에 이 송도와 인접해 있는 구역이 개발되면 요 다리를 통해서도 수요의 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한다면 809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공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109와 가까운 쪽이 이제 교통 편의성이 그나마 809 내에서 좋고 이제 요 앞쪽은 바다뷰 조망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809 사진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809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역시나 여름에 그날 되게 더웠거든요. 딱 809 앞에 있는 마리나베이 단지 앞에 딱 내리니까 그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쾌적하다. 그래서 나름 송도 내에서 내가 가성비 있게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면 809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9인데요. 909는 아안 물류단지, 국제 여객터미널 등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실제로 가보니까 아직 빈 땅들 그냥 땅을 이렇게 다져놓은 상황으로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크고요. 비중이 크고 아직도 공사하고 있고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9는 인천 신항이라던가 신항 물류단지, 골프장, 스포츠타운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주 일부 조성됐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좀 더 열일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109도 지금 열심히 허허벌판이 있는데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일부 구역, 이쪽 구역에만 지금 분양을 한 상태로 입주 예정인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입주 예정도 27년, 28년 정도 돼야지 입주가 될 것 같으니까 1109는 조금 입주할 때쯤에 다시금 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도만 설명하는데도 3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이걸 짧게 몇 분 안에 스킵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별로 나눴을 때 그렇고 내가 그러면 이 송도에서 중심 지역을 나누면 어떻게 돼야 되냐? 공구별로 특징이 다 다른데 그럼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좀 덜한 거야 라고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가치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 기준점이 되는 데를 찾고 거기서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어떤 것들이 좋고 덜해서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송도는 이렇게 크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 지역을 파악하는데 이걸 반으로 뚝 자르면요 바로 요렇게 109, 309, 209, 409를 끼고 있는 요 가운데 라인이 가장 딱 중심선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심선 라인에 딱 인천대 입구역 GTX-B가 들어가는 역이 바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GTX-B가 왜 여기 들어가겠어요? 다른 역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송도의 가장 중심지고 가장 가운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요쪽으로 들어가는 요쪽에 인구의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쇼핑몰이라던가 각종 편의시설들이 다 요 앞쪽에 또 몰려 있거든요. 여기 주변 요렇게. 그래서 이 인천대 입구역이 GTX-B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퍼져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대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209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입지는 두말할 나위 없지만 연식이 오래된 것 때문에 좀 다른 새로운 아파트들에 비해 가격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입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연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공구별 메리트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809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마리나베이 같은 거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이런 메리트로 가격대가 좀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워터프론트 있다 말씀드리지만 이 워터프론트와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 단지들 그리고 여기 골프장 조망이 가능한 309의 단지들 뭐 이런 것들 특징 각 공구별로 특징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구별로의 입지적인 면 그리고 그 공구의 메리트적인 면을 놓치지 마시고 가치 판단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GTX-B 호재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년에 개통 예정인데 사실은 30년 딱 맞춰서 개통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개통이 되는 순간 송도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송도역에 이제 KTX도 다니는 호재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교통 호재로 사실 인천의 끝에 지역까지는 교통의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송도 안에서 최근 변화가 일어난 구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블링크 되어 있는 구역이 보이죠. 지금 신축으로 입주하는 애들이 이렇게 여기는 609고요. 여기는 109예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여기 609 모양을 보면 이 워터프론트 호수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609고요. 여기 국제업무지구역이 있고 여기 단지들이 있는 애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109 내에 속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구별로 왜 이게 굳이 나눠야 되냐, 여기서 호수가 더 가깝지 않냐, 그러면 609의 특징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학교 배정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구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아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내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관심이 많고 거래가 되고 가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호수를 끼고 있는 109와 609 신축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 애를 설명을 드리면 요 구역의 특징으로 이해를 해서 넓혀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늘어서 있는 단지들은요, 호수 앞으로 이제 조망이 가능한 동들이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동이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동이다라고 하면 이 뒤쪽은 공원과 여기에 아암호수가 있는데 아암호수 조망이 가능한 동이 있고 아닌 동이 있다. 그래서 앞뒤로 조망이 가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국제업무지구역 역세권을 끼고 있다. 근데 다만 여기 제가 이 109 내에 이 새로 입주를 하는 신축들의 특징을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지금 109 내에 수요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109는 학군도 좋고요. 국제학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것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학원가가 정말 삐까뻔쩍하게 빼곡하게 알차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양옆으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동도 상당히 편하고 그 앞에 센트럴파크까지 있으면서 명실상부 송도에서 좋은 입지를 꼽자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입지가 109거든요. 근데 109 내에서도 이미 연식이 조금 됐단 말이에요. 단지들이. 빨리 들어온 건 2009년부터 들어갔고요. 조금 늦게 들어온 건 2015년까지도 단지가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준공돼서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2009년에 들어간 건 벌써 어때요? 연식이 벌써 15년 아파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트렌드가 어때요? 수요의 트렌드가. 신축을 선호하고 신축으로의 갈망이 상당히 큰 시기고 그 수요층이 특징적인 게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109는 연식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9 내에서 새로운 오랜만에 신축이 들어온 상황인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축이 목말라 있었던 기존의 핵심 지역에 신축이 들어서는 건 정답이다. 망할 수 없다. 물론 시기가 상승장이고 막 끌어오는 시기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데가 여기다. 그래서 이 구역의 신축을 선호를 하면서 109 내에 있던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갈망을 이 새로 들어서고 있는 신축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 메인은 40평대, 50평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09 내에서 아이 키우고 하는 애들은 이쪽으로 오면 학교가 좀 멀어져요. 그래서 조금 덜 선호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제 라이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40평대, 50평대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센트럴파크의 주상복합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송도에서 나름 고소득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송도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강남 쪽에서 강남권, 강남 3구
권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조금 여유롭게 넓은 평수에서 조용하게 좀 좋은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송도를 많이 고려를 하세요. 이주를. 그래서 사실 송도에 갔을 때 어디서 왔어요라는 걸 꼭 사장님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 그러면 이제 잠실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뭐 이쪽에서 집 보러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펜트하우스라던가 넓은 평형에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이런 거에 거래할 확률이 높아서 오히려 비싼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어디서 왔어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항상 그 질문을 빼놓지 않고 할 정도로 그쪽 사람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런데 그 수요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발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입지에 있는 단지들은 워터프론트 뷰 신축 입주로 42평, 49평 중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109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층도 이동을 하고 이후로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층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수 앞에서 제가 호수를 끼고 있는 거리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이게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라는 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파트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주상복합이거든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단지 모양이 어때요? 주상복합처럼 나와 있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워터프론트 호수 뷰가 나오는 이렇게 109 내 새로 생긴 신축 단지 중에 랜드마크가 될 단지가 요 더스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쪽에 호수 뷰가 가능한 애들은 큰 평형대 위주로 되어 있고요. 30평대는 요 뒤쪽으로 돼 있어서 워터프론트 호수뷰를 볼 수 없고 뒤에 이제 공원이랑 아움호수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고 비싼 평형들을 워터프론트 호수뷰로 뽑았다. 그리고 요걸 국제업무지구역 쪽으로 가서 다시 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 모습을 찍어봤는데요. 요 앞쪽으로 이게 둥글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앞쪽은 둥글고 뒤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삐까뻔쩍하게 나 랜드마크야 이렇게 에너지를 뿜는 거를 요 사진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요 지금 짓고 있는 단지가 아크베이인데요. 이 아크베이는 25년 3월에 입주고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24년 5월부터 입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준공이 난 상태가 아니라서 입주가 좀 늦어질 수 있겠다. 6월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단지 지하랑 국제업무지구역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비 안 맞고 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40평대가 메인이에요. 20평대나 30평대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05세대 중에서 684세대가 40평대로 반 이상을 차지해서 40평대가 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크베이도 마찬가지로 송도 더스카이만큼 P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40에서 50평대가 메인으로 775세대 중에 511세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40에서 50평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호수뷰가 나올 수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다. 그래서 호수뷰에서 봤으니까 호수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호수를 조성하고 있는데, 워터프론트 호수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27년에 다 만들 예정이고요. 아직 시기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앞쪽에 여기 지금 잘린 부분에 아직 조성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호수 보면 그냥 무난하죠. 깔끔하죠. 뭔가 화려하게 조성이 뭐 나무가 되거나 이렇게 뭔가 산책로라던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지를 비춰있는 호수,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요 호수의 면만 봐도 마음이 좀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나름 호수뷰를 누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호수 바로 앞으로 이렇게 산책로라던가 공원이 작게 이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계탑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아트센터가 있는데, 이 아트센터도 이 송도의 명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콘서트 홀이 있다라고 이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콘서트 홀이랑 다목적 홀이 지금 만들어져서 개관 운영 중이고요. 2단계로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있잖아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더 멋진 모습이 될 것 같고, 25년이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와 함께 아트센터, 그 외에도 앞으로 좀 볼거리, 관광지로서도 더 위상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송도 609를 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기 아트센터도 609에 속해 있거든요. 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앞쪽으로 호수뷰 있는 쪽도 그렇고 그 아크베이 쪽도 그렇고 다 지금 막 공사를 하느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임장을 하는 내내 뚱땅뚱땅뚱땅 공사 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소음인데 저는 임장을 다니면서 그 공사하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여기 송도가 개발하려고 하는 성장의 노랫소리 같이 좀 들렸다고 하면 좀 과장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공사 소리가 너무 즐겁게 느껴졌어요. 뚱땅뚱땅 하면서 앞으로 여기가 더 좋아지겠구나. 여기가 진짜 이전과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또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차오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그런 공사 소음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 이렇게 송도 B5블럭 복합 업무 시설도 이렇게 크게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크베이와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공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지구에 있고 국제업무지구역이잖아요. 그 앞쪽으로 국제업무지구역으로도 앞으로 계속 개발이 돼서 이제 일자리가 생길 테니까 앞으로 자급자족으로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09 쪽에 앞에 있는 여기 단지를 넘어서 이제 609 쪽으로 넘어가면 609 내에서 기존에 이제 단지들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호수뷰라기보다는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쪽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서 텅텅 비어 있어서 지금은 뷰가 나오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제 가려질 애들이고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역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왔을 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더 들어간 입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는 입주가 시작되는 부분은 오히려 309 그리고 109랑 더 가까운 쪽이고 24년 9월에 송비초등학교가 개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는 학교를 좀 멀리 다녀야 되는 불편감이 있는 단지들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초등학교도 가깝게 다닐 수 있고 여기 중학교도 이쪽에 있어서 학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양가는 뭐 그렇게 싸지 않고 얘네도 34평이 분양가가 이제 8억대고 지금 매매는 9억대로 나오고 있고 전세는 4억부터 시작해서 이제 5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전세가 4.5억부터 시작하죠. 전세가를 통해서 실수요에 사람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거를 5천만 원 차이 정도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 여기 지금 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랑 비슷하게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같이 24년 6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앞쪽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바다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사전 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가지고 나름 수요층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609를 보러 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사진을 찍은 건데 요 앞쪽에 요쪽 부분에 아직 개발이 안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갈대밭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으면 조금 뭐랄까 혐오시설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갈대밭이 이렇게 좀 잘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609의 신축 아파트 공사하는 단지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 609의 공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서라운드 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왔는데 어때요? 도로도 지금 공사 중이고 이 단지들도 공사 중이고 단지 사이에 도로도 지금 도로를 깔고 있고요. 특히나 크리스탈 오션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는 거의 지어졌잖아요.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근데 요 앞에는 아직도 이게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쿵땅쿵땅 여기도 열심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멋진 단지가 조성이 될지 사뭇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를 보러 가려면 이 도로를 가야 되는데 이 도로 자체도 지금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도로를 가서 이 바다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크리스탈 오션자이 이 단지 모습은 이런 식으로 뷰가 잘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앞쪽에 넓게 단지의 모양을 정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9를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힐스테이트 송도서 스카이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이 국제업무지구역 주변으로 이렇게 109 내에서의 입주를 얘기한다면 사실 왜 여기가 입지가 여기 입지보다 더 좋냐라고 하면 얘가 109에 속해 있기 때문에 109 내에 있는 좋은 인프라들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역 역세권이고요. 워터프런트 호수 뷰를 누릴 수 있고 여기에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상권을 조금만 가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국제학교 그리고 학원가
까지 그리고 센트럴파크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9의 전통적인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모던하고 도시적인 느낌. 근데 109도 개발이 된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열심히 곳곳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109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보였고요. 아까 학원가가 엄청 삐까뻔쩍하게 잘 돼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부터 이제 상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109 내에서 학교가 좀 멀다라고 한 게 109 여기에 속하는 단지들은 이쪽 학교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도보로 여기 14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직선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원가라던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공사가 시작되는 109의 여기 시작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상업 빌딩들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들어서 있는 상권들이 알차게 빼곡하게 빈 공실 없이 정말 빼곡하게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학원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잘 들어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원의 진심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아시죠? 학원가는 한번 형성이 되면 초두 효과로 거기서 커지고 중심을 이루어지 그거를 막 위치를 이동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9는 앞으로 학군과 학원가의 강자로서도 입지가 굳건히 갈 거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9 신축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데가 809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809도 609가 들어가기 전에 신축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선호로 많이 이주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통 편의성이 조금 불편하고 609에 또 다른 신축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수요의 쏠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역이 이 809예요. 그리고 여기에 송도 SK뷰는 여기 809 안에서도 단지가 크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과 가깝고 이제 교통이 그나마 편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809도 나쁘지 않은 게 사실은 상업적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크게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앞에 단지 내 상가들이 엄청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정말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단지 내 상권이 부동산이랑 편의점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권이 주변에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권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리나베이 앞쪽에 있는 단지 앞에 상권도 그렇고 이쪽 단지 내 상권들도 나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도 원래 인공호수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개발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라고 해서 인천 1호선이 있죠. 인천 1호선은 그나마 이제 경의중앙선이나 이런 것처럼 배차 간격이 완전 사악하지는 않고 다행히 그래도 10분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나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베이를 다시 가가지고 제가 임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사실 갔을 때는 사람들이 낮에 거의 없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베드타운으로 잠자러만 오는구나. 아직 개발이 좀 덜 됐구나. 그리고 단지 내에도 아직 상가들이 공실이 좀 있어서 다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 촬영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임장을 다시 갔을 때는 이 주변의 상권들이 다 들어찬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809 자체가 여기에 있는 단지들 자체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이 자리를 잡아가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으로 보시면 학원, 편의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엄청 사람들이 활발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09도 약간 이전에는 좀 조용하고 좀 썰렁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활기차고 안정화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도 지역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송도는 조금 짧게 얘기하고 미추홀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미추홀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 미추홀구고요. 그 미추홀구 안에서도 하익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추홀구 안에서도 여기 하익동이 가장 밑에 있어서 이전에는 사실은 주안동이라던가 문학동이라던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남동구랑
인접해 있으면서 개발이 더 잘 되고 사람들의 수요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뒤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용현동이나 하객동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사실 좀 떨어지는 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용현동과 하객동이 이제는 연수구 송도가 이렇게 쭉 발전해 오면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구역들은 송도와 인접해지면서 새롭게 오히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추홀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객동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구도심은 이쪽에 치우쳐져 있고 새롭게 형성되는 신축들의 구역은 이쪽에 몰려 있어서 여기 남동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지만 연수구 안에서도 동춘동과 옥련동, 연수동이 있었는데 이쪽 송도를 끼고 있는 이쪽 지대가 사실 개발이 되진 않았었는데 이 송도가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커지면서 여기 주변 일대의 개발까지 좀 자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최근 사부작 공사를 하면서 여기도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도 개발이 되면 이제는 송도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입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객동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객동이 여기고 여기 송도의 909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갔을 때 제가 하객동 임장을 하고 여기 송도의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였는데 자차로 이동했을 때 15분 정도면 충분히 809로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도랑 상당히 가까워서 요새는 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트를 갈 때도. 그러면 충분히 송도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 나쁘지 않은 입지가 됐다. 하객동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객동의 특징은 기존의 원도심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도 하객동이 개발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의 관심과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또 여기에 송도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객동이 여기에 수인분당선이 여기에 하객역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송도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KTX도 정차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GTX-B를 통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송도역을 통해서 전국으로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인천의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역을 가봤는데요. 이제 신문에 봤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찍은 걸 봤을 때 아직 땅이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똑같이 아직 땅이 개발이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도역 같은 경우는 25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물론 송도역은 기존에 이제 수인분당선을 이용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주변 일대를 환승과 주차, 상업시설로 조성하려고 지금 이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계획 자체도 명확하게 잡힌 건 아니어가지고 25년 6월에 이제 완공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다 조성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발 KTX가 이제 어천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역을 보면 기존의 역을 사용할 거라서 이제 뭐 삐까뻔쩍하게 새롭게 쭉 역사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이제 빈 땅들을 보면 아직도 약간 요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역 앞에 도로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변 일대가 구도심의 느낌이 나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송도역으로 쭉 나와서 보면 도로가 넓게 유동인구라던가 차량의 이동도 많은데 이 주변의 일대는 사실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거랑 기존의 원도심을 이제 조금 개발하면서 좋아지게 만드는 거랑은 좀 느낌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기존에 완전 빈 땅에서 새로 다 얻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송도역 같은 경우는 주변의 일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빈 곳과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거라서 원도심의 느낌을 살려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송도역 주변으로도 이렇게 분양하는 아파트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고 이걸 쭉 따라서 하객동 끝에 이렇게 새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요 일대 위주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객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도심에서 중간 역할, 다리를 역할을 하는 이제 중간 구역 그리고 새롭게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새로 조성되는 단지들을 합치면 10,000세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을 하시기에 여기 10,000세대 넘으면 미니 신도시급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자부심이 강하시더라고요. 헬리오시티 단지 하나가 거의 10,000세대 정도 됐을 때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 하객동에 새롭게 형성되는 구역의 단지들의 세대수를 합치면 거의 한 13,000세대 정도가
다 입주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새로운 구역이,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으로 새로운 구역이 형성된다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도심이라고 해서 그러면 별로 안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여기 원도심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 IC가 있어가지고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차를 이용할 때 상당히 단지 진입을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각종 기업들의 셔틀이 좀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 앞쪽에 상권은 상당히 또 잘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게다가 여기 인천 법원이 있잖아요. 여기 법조타운 먹거리촌 보이시죠? 여기에 또 상권이 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잘 형성되어 있고, 요 안에 초등학교가 2개, 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초품화 단지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구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도심의 상권, 아까 단지 앞에 있는 상권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빌딩, 상업 빌딩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학원가라던가 요 앞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장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신동아 3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1개 신도시의 약간 부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조경이 막 잘 돼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아파트에 충실한 모습이고, 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도색도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이의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잘 형성돼서 그늘도 있어서 쾌적하고 아늑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법원 앞에 상권이랑 이 법조타운 먹거리촌 앞에도 보면 상권이 상당히 크게 잘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현대화되고 모던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여기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원도심보다는 인력 높은 구역의 중간 구역은 좀 상권이 크게 형성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 앞에 있는 상권을 같이 이용하고, 요 앞쪽에 뭐 마트라던가 뭐 할인마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나머지 상권은 이제 인하대역에 밀집해 있는 상권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대로변 쪽으로, 인하대역 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가면 이렇게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소소하게 인프라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대역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이 하객동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구역인 이 신축단지가 모여있는 구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객동, 미추홀구에서 하객동에서 오늘의 메인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10분, 15분만 가면 바로 송도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아까 인하대역 상권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객동 새로 형성되는 부지대에 있는 애들도 인하대역 상권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인하대역 주변으로 이렇게 홈플러스가 바로 앞에 있고, 이렇게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용현동의 자이가 도로가로 보이고요.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인하대역 주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CTOCL 1단지로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보였던 도로를 찍은 건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직 조성 중이다. 도로만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직 썰렁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막 조성을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TOCL 1단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단지 앞으로도 지금 단지를 새로 만드는 그 준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문설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CTOCL 1단지 바로 맞은편에 이 CTOCL 3단지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여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으로 CTOCL 1단지 문설주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얘네가 지금 입주가 3월에 했으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아직 좀 활성화되거나 다 입점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CU 같은 편의점도 제가 임장을 간 날 오픈 준비를 해서 다음날 오픈을 한다라고 써 있었고, 부동산과 편의점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2개의 상가죠. 부동산과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있었고, 커튼집이 있었고, 부동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CTOCL 요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바다가 보이는 요쪽이, 여기 문설주가 보이는 여기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공사 중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사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아마 조성이 되면 그 공원도 보이고 공원이 쫙 펼쳐지면서 그 옆으로 이제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바다 조망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TOCL 1단지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 이후로 단지 내 조경을 상당히
건축사들이 신경을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CTOCL 단지도 요 안에 중앙 정원을 요 정도 신경 써서 깔끔하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나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풍성함이 좀 덜해서 그늘은 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경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지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거, 공사되고 있는 단지들까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객동은 원도심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 새롭게 신축이 들어서는 구역들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구역으로 송도와 인접한 입지로서 송도의 인프라를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단지, 그리고 새 아파트잖아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받게 될 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천 지역을 설명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에서도 이벤트를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후에 이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밑에 말씀드리는 유료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설명란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자료로는 현재 인천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 단지 리스트와 인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단지 리스트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얘네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할 때 지금 실수요가 움직이는 하락장에서도 상승률을 보이고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 그나마 실수요가 탄탄하고 그나마 회복 탄력성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좋은 단지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도 많이 되고 상승률도 많이 보이는 단지에 교집합이 되는 단지를 그 안에서 고려하는 단지 중에 고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히 전하면서 친절한 부동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지역이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받으신 지역이나 댓글 위주로 해서 앞으로 다음 촬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